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엑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응용 계량경제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엑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엑셀과 계량경제학 이론과 스테이터는 계량경제학 분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량경제학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엑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엑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계량경제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용 계량경제학을 위한 엑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쉘의 이동과 범위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엑셀은 여러 개의 시트에서 각각의 쉘을 이용을 하는 이런 연산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쉘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쉘은 커저로서 해당 쉘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좌측, 우측, 아래, 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컨트롤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우측 화살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우측으로, 가장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컨트롤 좌측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해당 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하단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위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큰 데이터셋의 처리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홈 키를 누른다든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드 키를 누를 경우에는 좌측 최상단, 우측 최하단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범위를 데이터에 있어서 일부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점, 좌측 상단에 있는 시작점과 처리하려고 하는 우측 하단점을 블록으로 정할 경우에는 우측 하단점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하단까지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 쉬프트 홈 키라든지 컨트롤 쉬프트 엔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역시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셋의 전체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엑셀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8-1-1 엑셀 기본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관관계 X, Y, Z, 롱폼, 와이드폼 이런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시트를 이용을 해서 이번 사례에 있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X 시트를 이용을 해서 커저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자, 커저를 이동할 때에는 커저를 이동하는 데 따라서 해당 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해당 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 화살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제일 좌측 상단에 커저가 위치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측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가장 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좌측 키, 컨트롤 상단 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일좌측 최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커저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컨트롤 END 하게 되면은 제일 우측 하단, 컨트롤 홈 하게 되면은 제일 좌측 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범위 지정은 이처럼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시작점에 커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가 범위를 정하고 싶은 우측 하단 쉘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우측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클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컨트롤 쉬프트 END 키를 누르게 되면 역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엑셀 시트 내에 데이터의 쉘을 이동하고 쉘로 이동을 하고 쉘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셀에서 수식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엑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식을 정의하는 데에서는 해당 쉘에서 이퀄 사인으로 시작을 하면서 수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쉘에 대해서 수식을 정의한 다음에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붙이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일일이 반복하는 작업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방법이 있고,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고,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수식을 복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쉘의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의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우측으로 카피를 해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A, B, C, D가 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A, B, C, D를 바뀌지 않게 할 경우에는 알파벳 A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사인을 부여를 하게 되면 혼합 주소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 드래그해서 카피를 할 경우에는 숫자가 바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에 대해서 달러 사인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드래그 하거나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할 때 쉘 주소가 바뀌지 않게 절대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A 앞에 달러 사인, 숫자 앞에 달러 사인을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절대 주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사례는 엑셀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실습 사례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간단한 식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상관관계라는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id가 20개 1부터 20까지 있고 x 변수가 있고 y 변수가 있습니다. 이 x와 y를 이용을 해서 x의 분산, y의 분산, 그 다음에 x와 y의 공분산을 계산해 보는 사례를 통해서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x 변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평균을 구할 때에는 함수, 엑셀 함수 average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식 함수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B2부터 B21까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X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번은 Y의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구하는데 x변수의 평균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x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측 하단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y변수의 평균이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B에서 구할 때에는 B 주소가 여기에서는 C 주소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상대 주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x의 각 값과 x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편차를 구해봅니다. 편차를 구하는데 이 편차를 구할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퀄 x 마이너스 x 바를 빼주는데 밑으로 드래그 할 때는 이 22라고 하는 숫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사인이 되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식어의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의 편차 이것을 구했으면은 이번에는 이것을 y 변수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 주소 우리가 우측으로 카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A, B 여기에서는 A, B가 적용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C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 주소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은 이 혼합 주소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바로 우측으로 카피를 하더라도 C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C는 그대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에서 C로 자동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편차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X와 X바의 편차, Y와 Y바의 편차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구해진 X와 Y바의 X와 X바의 편차를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은 꺽쇠 위에 숫자 2를 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되었다면 아까처럼 드래그를 해준다든지 더블 클릭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면은 이것을 다시 우측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역시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엔 합을 구해봅니다. 합은 여기 나온 자동 합계 합을 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걸 계산한 다음에 역시 그대로 옆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y-y바의 제곱에 대한 합이 구해집니다. 분사는 이렇게 구해진 합을 n-1, 즉 관측치수 20개에서 하나를 뺀 19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분산이 구해지게 됩니다. x의 분산이 구해졌으면 이번 y의 분산을 드래그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한 분산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분산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var.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값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분산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엑셀에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한 분산값과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한 분산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x와 y가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분산을 구해봅니다.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x바 y-y바를 곱해준 것을 합한 다음에 이것을 n-1로 나누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바 곱하기 y-y바 이렇게 해주고 누른 다음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x와 x바
그다음 y와 y바를 곱한 것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렇게 구한 다음에 합계를 역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을 n-1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n-1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바로 공분산 마이너스 34.2라고 하는 공분산이 구해지게 됩니다. 역시 엑셀에 함수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공분산을 구한 이 수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산과 공분산 구하는 절차를 이용을 해서 엑셀에서 어떻게 수식을 정의하느냐, 엑셀의 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엑셀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큰 데이터셋을 처리할 경우에 엑셀 시트를 서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아주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정 시트에서 여러 개 데이터 시트를 연결해서 수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데이터셋의 처리에 아주 편리하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한 생산성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X라는 시트와 Y라는 시트를 이용을 해서 Z라는 시트에 G 값을 X와 Y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X라고 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X라는 시트에는 X1부터 X10까지 20개의 아이디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Y 시트를 보게 되면은 Y 시트에는 역시 아이디 1부터 20에서부터 20까지 Y1부터 Y10까지의 변수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라는 시트에 어떻게 우리가 수식을 정의할 거냐 하면은 G 시트라고 하는 것은 X와 Y를 합해서 구하는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G1, ID 1에 대한 G1은 뭐냐 하면은 X1에 요것 더하기 Y에 요것을 B2를 정의를 해서 G1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역시 더블 클릭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G라고 하는 이 시트에 G1부터 G10까지는 이 X라는 시트의 데이터 값과 Y라는 데이터 시트의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한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여러 주체에 대한 여러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처럼 시트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벗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엑셀을 나름대로는 제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피벗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 이런 사용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학을 하면서 피벗 기능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의 피벗 기능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엑셀의 피벗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엑셀의 피벗 기능은 우리가 계량 경제학에서 롱폼 데이터, 와이드폼 데이터 이처럼 데이터셋의 배열을 변경하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기술 통계학,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에 필요한 통계량을 계산하는 데에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역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롱폼 데이터가 있습니다. 롱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학에서는 패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ID1에 대해서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가 X와 Y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ID2에 대해서 마찬가지 자료가 존재하고, ID3에 대해서 또 ID4에 대해서 마찬가지 자료가 존재합니다. 자, 이 자료를 이번에는 와이드 폼 자료로 바꾸어 보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런 기능을 바로 엑셀의 피벗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1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가 구해지는데, 자, 조금 전에 보았던 롱폼 데이터가 이처럼 이와 같은 와이드 폼 형태의 데이터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실습을 위해서 이 자료를 지우고 롱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삽입, 피벗 테이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우측에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도를 집어넣고 X값, Y값을 집어넣게 되고 ID를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1번 주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X, Y의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롱폼 데이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형태를 와이드 폼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우측으로 Y 이렇게 하게 되면은 ID는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연도가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니까 바로 와이드 폼 형태의 데이터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이 자료를 와이드 폼 형태의 데이터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데이터의 배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약 통계를 계산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연도별 이 주체별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것 대신에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요약 통계를 계산할 때처럼 크로스 태빌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롱폼 데이터를 어떻게 와이드 폼 형태로 바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와이드 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롱폼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엑셀의 이 메뉴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처럼 와이드 폼 형태의 데이터셋을 롱폼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D를 누른 다음에 P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마법사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중에서 다중 통합 범위 누르고 하나의 페이지 필드 하게 되고, 이번엔 범위를 정해 줍니다. 범위는 X 변수에 대해서만 정해 줍니다. 추가, 마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원래의 데이터와 동일한 이러한 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와이드 폼 형태의 이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롱폼 형태의 데이터 셋으로
변환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메뉴를 이용을 해서 직접 하는 기능은 없지만은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기 전에 엑셀에서도 롱폼, 와이드폼, 와이드폼에서 롱폼 형태로 데이터셋을 변환시켜서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은 롱폼을 와이드폼 형태로 바꾸는 기능, 이것은 엑셀에서 메뉴에서 제공해주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을 한 것이고, 메뉴에서 제공해주지는 않지만은 이 와이드폼 형태의 데이터셋을 롱폼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바꾸는 것, 바로 리버스 피벗 또는 언피벗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그래프 그리기 하는 기능입니다. 자, 많은 우리 엑셀 사용자들이 엑셀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를 레이블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색상 등을 잘 조정을 해서 엑셀 그래프를 조금 더 세련되게 보여주는 이런 기능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사용자들은 엑셀 그래프 양식을 조정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스테이터에서 그린 그림을 파워포인트에서 재편집을 해서 보다 세련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도 복사를 해서 EMF 스타일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언그룹핑 하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보다 더 세련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트 그래프라든지 엑셀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서 보다 자세히 편집을 한다면은 보다 세련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엑셀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계산, 그 다음에 피벗, 역피벗, 엑셀 시트를 연결하는 방법,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를 보다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엑셀 사용자들이 엑셀을 잘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계량 경제학을 하는 이 학생들이라면은 내가 이번 이 비디오에서 설명한 이러한 기능들을 잘 익힌다면은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